야, 이거 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 미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국 공장 건설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이 IRA를 명분으로 현대차한테 의도치 않은 차별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큰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공장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대차 그룹이 심각한 경고 하나를 날렸습니다. 잘못하면 미국 공장 계획을 아예 철회하고 미국 시장도 사실상 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도 문제입니다. 차주들한테도 영향이 갈 만한 내용이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을 외면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지아 공장 건설 계획을 아예 철회한다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 싶은데 실제로 의미심장한 경고 하나를 날렸습니다. IRA 때문에 그룹 차원의 피해가 크면 미국 공장 경제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네가 지원해준다고 할 때는 공장을 짓는 게 맞았는데 이제 와서 그딴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뭐하러 공장을 지어주냐?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런 겁니다. 이거 진짜 미국이 대응을 안 해주면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다들 긴장하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을 포기하게 되면 차주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올해 상반기 미국 법인 영업이익만 현대차는 1조 3,800억이 달하고 기아는 1조 1,300억이 달했습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이게 한 번에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만큼 날아간 영업이익을 다른 시장에서 메꿔야 하고 이렇게 되면 원가 절감 비율을 높여야 하니까 상품성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최대한의 이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야 미국 법인에서 날아간 이익을 어떻게든 채울 수 있으니까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분명 미국이랑 얘기가 잘 돼서 미국 공장도 빨리 짓겠다고 한 거 아니었나? 갑자기 왜 미국 공장 경제성을 검토한다는 건데 이런 거죠. 이건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미국 IRA랑 관련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호재가 맞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랑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우리 기업 배터리를 써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호재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아니었죠.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급하게 전기차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공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은 판매량에서 손해를 보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미국에서 현대차한테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말도 나왔고 중간 선거가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런 겁니다. IRA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 봤는데 미국 공장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득은 이런 거죠. 만약에 미국 공장이 지어졌어요. 공장이 지어졌으면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가동률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꾸준한 판매량이 필요한데 새로 지어진 공장 생산량만큼의 판매량이 있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점유율이 확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새로 지은 공장의 가동률도 떨어지지 않죠. IRA 때문에 판매량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글쎄요. 분기별 판매량을 한번 볼까요? 이게 미국 내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량을 나타낸 건데 2분기까지 꾸준히 상승세였던 게 IRA 발표가 나온 3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2분기 대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판매량이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점유율을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리스크가 되어버린 거죠. 괜히 공장만 늘렸다가 중국 시장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중국도 예전엔 현대차 그룹 판매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 브랜드가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에서는 자국 브랜드 수요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떨어지고 이게 공장 생산량 추락으로 이어졌다고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건 대체 왜 미국이 이런 뒤통수를 친 거냐 이겁니다. 미국이 IRA를 추진하는 목적이 뭔가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우리 기업이랑 손을 잡는 게 분명 맞거든요. 배터리도 우리 기업이 성장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현대차가 이런 극단적인 경고까지 날리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정부랑 미국 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있죠. 일단 우리 정부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투자 예정인 기업, 예컨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전기차 보조금 조건을 3년 동안 유예해달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완전 미국 생산이 아니라 일부만 미국에서 조립해도 미국산 차로 인정해달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 광물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중국산 광물을 쓰는 걸 꺼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제한하지 말고 배터리 광물 원산지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런 입장입니다. IRA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겠고 조정도 필요하다. 다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사과는 안 할 거야. 이런 거고요. IRA에 대해서 너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겠는데 이런 걸 하루아침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현대차를 위해서 유예 기간 같은 걸 따로 설정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러니까 현대차는 중간에서 미치는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분명 미국이 투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거고 현지 일자리도 창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미국 진출 현황하고 계획을 나타낸 건데 조자주에 지어지는 공장에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전기차도 생산하고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대,
고용 효과는 무려 8,100명에 달합니다. 준공 시기는 2025년 예정이었고요. 대체 미국의 속내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미국이 이걸 추진하는 취지와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미국 입장에서 그냥 생각해보면 이미 자국의 전기차 브랜드가 널렸습니다. 테슬라는 넘사벽이고 GM이랑 포드도 전기차의 진심인 상황에 아직 생산량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리비안 같은 회사들도 꾸준히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런 거죠. 어차피 중국을 견제하려면 중국 외에 다른 국가의 기업을 키워주고 지지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국 기업 중에서도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이미 있다? 그러면 차라리 자국 기업을 밀어주지 뭐하러 한국 기업을 밀어주겠어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법안을 유예해주면서까지 한국 기업에 맞춰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걸 유예해주지 않아도 미국 기업은 이미 FTA 체결국인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기회인 겁니다. 지금 현대차그룹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슬라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중간 기반에서는 또 미국이 부진하잖아요. 한국 아니면 독일이 죄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기회에서 한국 기업을 주춤하게 만들면 미국 기업들 점유율이 올라가고 점유율이 올라가야 수요가 늘어나고 이게 다음 세대 전기차 개발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다시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싫어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세 번째에 있는 거 이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배터리 광물 원산지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 뭐다? 중국산 광물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한국 기업이 중산 제품의 미국 진출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제품군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나타낸 건데 양극재, 양극활 물질, 음극재 그 어떠한 것도 90% 아래로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당장 배터리 광물을 중국 외의 국가에서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미 중국 의존도가 압도적이니까 이것까지는 봐달라 이거죠.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은 아니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중국을 차단하려는 건데 너네가 중국을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되냐? 차라리 배터리 광물 수입을 이참에 다변화하는 게 어때?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 기업 때문에 유예 기간을 줄 필요도 없고 유예 기간을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미국 기업한테 이득이고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도 중국에 유리한 게 들어있다 보니까 굳이 무리해서 한국 편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선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고 판매량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일단 주어진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도 돌파구를 찾아야 할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중국 자국 기업이 너무 미친듯이 치고 올라와서 전기차 브랜드뿐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도 점유율이 점점 압도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동남아랑 유럽인데 박리담의 전략이 아닌 이상 돈이 되는 곳은 유럽이죠. 이미 유럽에서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유럽 브랜드라 논외로 치더라도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충분히 상위권이라서 미국보다 유럽을 공략하는 게 일단 지금 주어진 조건에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대신 점유율 1위의 꿈은 조금 더 멀어지겠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IRA 관련 내용을 다뤄드릴 때마다 이건 현대차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줘야 하는 건데 이게 잘 안됐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IRA는 차별적인 조치고 파트너 국가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작 바뀌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본인들한테는 딱히 불이익이 없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정부 차원의 대응도 타이밍이 아쉬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진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와중에 다른 국가마저 대안이 안 됐다면 터무니없는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나마 유럽이랑 동남아 시장이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대신 지금 대응을 잘못하는 순간 점유율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